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처음으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데,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귀납적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규칙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해오던 수열은 연역적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연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일반항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일반항에 n의 어떤 값을 딱 집어넣으면 이제 수열의 그 항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귀납적 정의는 여러 개의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단 처음 몇 개 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다음 항 차례로 이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간단한 예로 여기 교재에 자 이런 식으로 n 항에서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첫째 항은 1이다. 첫째 항이 있으니까 1 넣어보면 n에 1 넣어보면 둘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항들을 가지고 그 다음 항을 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요 예는 등차 수열이죠.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등비 수열의 예를 든다면 an 플러스 1이 an에서 n항에서 뭐 예를 들어 3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제 등비 수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 항이 뭐 4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4 그 다음에 12, 36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등비 수열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특별한 수열 두 가지죠.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이제 다른 형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이용한 형태인데요. 이웃한 세 개의 항을 차례로 이 세 개가 차례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이 등차 중항은 두 번 더하면 양쪽의 합과 같다라고 쓸 수 있었지. 이런 관계로 주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이구나. an으로 나타난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번 곱하면 제곱했을 때 양쪽의 곱과 같다 라고 주어진다면은 요거는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여기는 지금 이웃한 세 개의 항 사이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 그 다음 항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두 항이 있어야 그 다음 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주어질 거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보고도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를 더해서 그 다음 항 나오는구나, 등차수열. 얼마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 등비수열 알아야 되고, 이 외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대입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제5항을 구하시오. 첫째 항은 0이고 n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는 제곱해서 1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이죠. 요걸 제곱해서 1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제곱해서 1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제곱해서 1 더하면 그 다음 또 마찬가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5항을 물었으니까 26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첫째 항이 1일 때 어떤 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항은 이런 n에 따라서 요 수를 곱해 주어야 이제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다 이죠. 한번 해보면은 일단 n에 1을 넣어보면 둘째 항은 1 넣어보면 3분의 2 a1이 되죠. 그 다음에 셋째 항은 2를 넣는 거죠. 2 넣어서 셋째 항은 4분의 3 a2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항은 3을 넣은 거지. 3 넣어서 5분의 4 a3. 다섯째 항은 4를 넣어서 구한 거죠. 그래서 6분의 5a4. 문제에서 6항을 구해라 했으니까 여섯째 항은 같은 흐름으로 와서 7분의 6a5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일일이 다 쓴 이유는 a5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a4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써보면 a6은 7분의 6 a5인데 a5는 6분의 5 a4고 a4는 5분의 4 a3이고 a3은 4분의 3 a2고 a2는
3분의 2 A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약분돼서 없어지고 7분의 2 A1, A1은 1이죠. 그래서 7분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보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분돼서 쭉 사라지기 때문에 AN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AN 플러스 1은 AN의 2배입니다. 자, 이 상태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제 10항을 구하시오니까 일단 일반항을 써보면 첫째 항 그리고 공비가 2죠. 2를 계속 곱해서 그 다음 항이 구해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A10은 2분의 1, 2의 9제곱이 돼서 2의 8제곱으로 256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첫째 항 1, 둘째 항은 마이너스 30인데 자, 여기서 나타내는 것 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인데 가운데 항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등비 중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AN은 등비 수열이다. 따라서 그럼 여기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문제에서 A8 물었으니까 제 8항은 6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8 넣어서 7제곱.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는데 증명법이죠.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좀 복잡하고 아래 제목 밑에 보면 선생님 그 앞에서 설명해 놓은 강의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이 등식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지금 증명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과정은 큰 어떤 규칙 속에 들어 있어요. 문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지금 보이는 거라서 제일 처음에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1 넣어서 그냥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죠. 1의 제곱까지 더하고 또 여기도 1 넣어서 좌변, 우변 같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마무리는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라고 마무리.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은 N자리에 K 넣은 식을 그냥 하나 쓰는 겁니다. 그리고 K 플러스 1 때 성립한다는 마무리는 역시 K 플러스 1 넣은 식을 하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식이 요 말 앞에 나와야 되는 식은 K 플러스 1이 들어간 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제곱, 2제곱부터 K 플러스 1제곱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가는 일단 그렇게 쓰면 되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고 K 플러스 1이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식. 그래서 K 플러스 1 넣고 하면은 나에는 6분의 K 플러스 1 그리고 K 플러스 2 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2K 더하기 3으로 이제 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수학적 귀납법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는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자체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FK, 나를 GK 했을 때 2 넣어서 이제 합을 묻는 겁니다. 가에다가 2를 넣으면 3의 제곱에서 9가 되고 여기도 2를 넣으면 6분의 3, 4 2 넣으면은 7이 되죠. 그래서 3, 4, 12가 2로 약분해서 14가 돼서 답은 23입니다.